미스터 마켓도 알고 보면 분별이 있다. 이제 우리는 마법 공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얼마나 낮은 리스크를 수반하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남았다. 그것은 우리의 옛 친구 미스터 마켓과 관련되며 여기서도 역시 적절한 투자기간 유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4장에서 소개한 경영대학원의 첫날을 상기한다면 마법 공식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박앤세일의 기회는 바로 미스터 마켓의 끊임없이 변하는 감정 상태 덕분에 생긴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기복 때문에 문제도 생긴다. 만약 미스터 마켓이 그렇게 불안정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헐값으로 산 주식에 대해 그가 결국에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주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미스터 마켓으로부터 결국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면 헐값은 영원한 헐값으로 남지 않겠는가? 또는 더욱더 헐값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스터 마켓에 대한 다음의 사항도 알아두어야 한다. 1. 단기적으로 미스터 마켓은 주식을 적정가 이하 또는 이상으로 팔거나 사는 매우 감정적인 사람처럼 행동한다. 2.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진다. 그는 전혀 딴판이 되어 적정 가격을 매긴다. 그렇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미스터 마켓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아주 분별 있는 사람이다. 짧게는 수주 혹은 수개월이,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미스터 마켓은 마침내 우리의 주식에 대해 적정가를 지불할 것이다. 나는 사실 매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경영대학원 학생들에게 보증을 한다. 그들이 어떤 기업의 가치를 잘 평가하면 종국에는 미스터 마켓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그들의 평가가 올바르다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략 2~3년만 기다리면 헐값으로 매수한 주식에 대해 미스터 마켓이 적정가로 보답해 줄 것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미스터 마켓의 감정은 구제불능이 아니던가? 글쎄, 단기적으로 볼 때는 미스터 마켓이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은 사실과 현실로 대체된다. 만약 몹시 감정적인 미스터 마켓이 어떤 기업의 주가에 단기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을 매겼다면 예를 들어 기업이 나쁜 소식을 발표한 때 또는 앞으로 나쁜 소식이 생길 예정일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다음에 몇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투자 분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만약 미스터 마켓이 제공한 가격이 진정으로 헐값이라면 이 똑똑한 사람들 중 일부가 결국 염가의 기회를 알아차리고 주식을 산다. 그러면 가격은 적정가 가까이로 상승하게 된다. 이런 일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해당 기업의 단기 전망이 불투명해 서잠재 구매자들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때로는 미스터 마켓의 감정의 영향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문제나 원인은 결국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긍정적인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해결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다. 만약 어떤 기업의 수익이 앞으로 2~3년간 불확실하다면 해답은 충분히 기다리면 얻게 된다. 2~3년을 꼬박 기다린다 할지라도 상황의 진실이 드러난 다음에도 여전히 염가의 기회가 존재한다면 똑똑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구매할 것이다. 둘째, 이들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염가의 기회를 알아차리고 주식을 사지 않는다고 해도 주가를 적정가로 움직이게 하는 다른 경우들이 있다. 기업들은 종종 자사의 주식을 다시 사들인다. 만약 어떤 회사가 자사의 주식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경영진은 자사의 자본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좋은 투자라고 판단하고 자사 주식의 일부를 되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회사의 자본이 줄어들겠지만 회사의 발행 주식 숫자도 줄어들게 된다. 회사 소유권이 더 적은 수의 주식들에 분배되면 남은 주주들은 각각 더 많은 배분율 이익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기업들이 자사 주식을 환매하는 행위는 주가 상승을 초래하여 염가의 기회를 일부 소멸시키기도 한다. 만약 이 방법도 먹히지 않는다면 여기 주가를 적정가로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상황이 있다. 기억하자. 주식 지분은
한 기업의 소유권을 대변한다. 발행 주식 모두를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회사 전체를 소유하게 된다. 많은 경우 연가의 기회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다른 회사 또는 대형 투자회사가 발행 주식을 모두 매수해 기업 전체를 사려고 마음먹을 수 있다. 때로는 회사 전체를 살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만으로도 주가는 적정가 쪽으로 상승한다. 요약하자면 시간이 지나면서 위에서 설명한 모든 경우들 연가의 기회를 찾는 똑똑한 무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 전체에 대한 인수 또는 인수 가능성 이상 호작용을 일으켜서 주가를 적정가 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때로 이 과정은 신속히 진행되고 때로는 여러 해 걸릴 수도 있다. 미스터 마켓은 단기적으로는 감정에 기초하여 주가를 매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당신이 연가라고 믿는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했고 당신의 판단이 옳았다면 미스터 마켓은 결국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이 주식들을 적정 가격에 사겠다고 제안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연가 구매는 보상받을 것이다. 이 과정이 언제나 빨리 진행되는 않는다. 하지만 미스터 마켓이 가격을 바로잡는 기간은 통상 2~3년이면 충분하다. 자, 이제 좋은 뉴스들을 모두 살펴보았으니 다음 장은 거침없이 항해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보자. 미스터 마켓도 알고 보면 분별이 있다. 이제 우리는 마법 공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얼마나 낮은 리스크를 수반하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남았다. 그것은 우리의 옛 친구 미스터 마켓과 관련되며 여기서도 역시 적절한 투자기간 유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4장에서 소개한 경영대학원의 첫날을 상기한다면 마법 공식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박앤세일의 기회는 바로 미스터 마켓의 끊임없이 변하는 감정 상태 덕분에 생긴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기복 때문에 문제도 생긴다. 만약 미스터 마켓이 그렇게 불안정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헐값으로 산 주식에 대해 그가 결국에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주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미스터 마켓으로부터 결국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면 헐값은 영원한 헐값으로 남지 않겠는가? 또는 더욱더 헐값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스터 마켓에 대한 다음의 사항도 알아두어야 한다. 1. 단기적으로 미스터 마켓은 주식을 적정가 이하 또는 이상으로 팔거나 사는 매우 감정적인 사람처럼 행동한다. 2.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진다. 그는 전혀 딴판이 되어 적정 가격을 매긴다. 그렇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미스터 마켓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아주 분별 있는 사람이다. 짧게는 수주 혹은 수개월이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미스터 마켓은 마침내 우리의 주식에 대해 적정가를 지불할 것이다. 나는 사실 매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경영대학원 학생들에게 보증을 한다. 그들이 어떤 기업의 가치를 잘 평가하면 종국에는 미스터 마켓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그들의 평가가 올바르다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략 2~3년만 기다리면 헐값으로 매수한 주식에 대해 미스터 마켓이 적정가로 보답해 줄 것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미스터 마켓의 감정은 구제불능이 아니던가? 글쎄, 단기적으로 볼 때는 미스터 마켓이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은 사실과 현실로 대체된다. 만약 몹시 감정적인 미스터 마켓이 어떤 기업의 주가에 단기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을 매겼다면 예를 들어 기업이 나쁜 소식을 발표한 때 또는 앞으로 나쁜 소식이 생길 예정일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다음에 몇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투자 분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만약 미스터 마켓이 제공한 가격이 진정으로 헐값이라면 이 똑똑한 사람들 중 일부가 결국 연가의 기회를 알아차리고 주식을 산다. 그러면 가격은 적정가 가까이로 상승하게 된다. 이런 일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해당 기업의 단기 전망이 불투명해 서 잠재 구매자들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때로는
미스터 마켓의 감정의 영향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문제나 원인은 결국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긍정적인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해결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다. 만약 어떤 기업의 수익이 앞으로 2, 3년간 불확실하다면 해답은 충분히 기다리면 얻게 된다. 2, 3년을 꼬박 기다린다 할지라도 상황의 진실이 드러난 다음에도 여전히 염가의 기회가 존재한다면 똑똑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구매할 것이다. 둘째, 이들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염가의 기회를 알아차리고 주식을 사지 않는다고 해도 주가를 적정가로 움직이게 하는 다른 경우들이 있다. 기업들은 종종 자사의 주식을 다시 사들인다. 만약 어떤 회사가 자사의 주식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경영진은 자사의 자본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좋은 투자라고 판단하고 자사 주식의 일부를 되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회사의 자본이 줄어들겠지만 회사의 발행 주식 숫자도 줄어들게 된다. 회사 소유권이 더 적은 수의 주식들에 분배되면 남은 주주들은 각각 더 많은 배분율 이익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기업들이 자사 주식을 환매하는 행위는 주가 상승을 초래하여 염가의 기회를 일부 소멸시키기도 한다. 만약 이 방법도 먹히지 않는다면 여기 주가를 적정가로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상황이 있다. 기억하자. 주식 지분은 한 기업의 소유권을 대변한다. 발행 주식 모두를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회사 전체를 소유하게 된다. 많은 경우 염가의 기회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다른 회사 또는 대형 투자회사가 발행 주식을 모두 매수해 기업 전체를 사려고 마음먹을 수 있다. 때로는 회사 전체를 살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만으로도 주가는 적정가 쪽으로 상승한다. 요약하자면 시간이 지나면서 위에서 설명한 모든 경우들 염가의 기회를 찾는 똑똑한 무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 전체에 대한 인수 또는 인수 가능성 이상 호작용을 일으켜서 주가를 적정가 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때로 이 과정은 신속히 진행되고 때로는 여러 해 걸릴 수도 있다. 미스터 마켓은 단기적으로는 감정에 기초하여 주가를 매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당신이 염가라고 믿는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했고 당신의 판단이 옳았다면 미스터 마켓은 결국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이 주식들을 적정 가격에 사겠다고 제안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염가 구매는 보상받을 것이다. 이 과정이 언제나 빨리 진행되는 않는다. 하지만 미스터 마켓이 가격을 바로잡는 기간은 통상 2, 3년이면 충분하다. 자, 이제 좋은 뉴스들을 모두 살펴보았으니 다음 장은 거침없이 항해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보자.